음주운전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유독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인식되는 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위험구조 재범 양상 예방 가능성 피해 양태가 다른 범죄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아래 네 갈래에서 보면 이유가 분명해진다. 1. 위험성의 구조가 다르다. 실제 결과보다 항상 예비살인 상태. 사망 중상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매우 높다. 최근 5년 2019에서 202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5,950건, 이로 인한 사망 1,161명, 부상 122,56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을 사망교통사고 원인 1위로 지적하면서 전방시야 축소 주의 분산 감각, 피드백 지연으로 중앙선 침범도로 이탈 등 치명적 상황을 유발한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차를 몰고 사람 많은 곳에 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도로에 나가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음주운전을 예비살인, 사회적 테러로 부르는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다. 우연히 사고 안 난 것일 뿐 위험은 항상 존재. 음주운전자는 내 컨디션은 괜찮다, 운전 실력이 좋아서 사고 안 낸다고 착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음주는 판단력 자제력을 저하시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인지 왜곡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 사고가 안 난 날은 운 좋게 안 터진 날이지 안전한 날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번에는 사고 안 냈으니 봐주자라는 결과 중심 기준보다 그 상태로 도로에 나온 행위 자체가 살인 미수급이라는 행위 중심 기준으로 보게 된다. 2.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범죄라서 도덕적 책임을 더 무겁게 본다. 많은 범죄는 충동환경, 가난관계, 갈등 같은 복합 원인이 섞여 있다. 반면 음주운전은 구조적으로 100% 스스로 선택을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 범죄다. 완전한 사전 회피 가능성.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셨다면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걸어가기 등 여러 대안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으로 대리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 술 마신 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20.4%를 꼽는데, 이는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편의 착각 때문이라는 뜻이다. 사회가 볼 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귀찮아서, 편해서, 대충 괜찮겠지 하고 한 선택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무겁게 본다. 위험인식, 선택구조.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위법성을 아는 상태에서 일부러 하는 의도적 일탈이며, 한번 성공 경험 단속 안 걸림이 생기면 습관화 상습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은 단순 실수 일탈보다 의도성 반복성 요소가 강해 사회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불법 무시로 받아들이게 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3. 재범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한번 걸려도 또 한다. 재범률 40%대 고착.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중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43.3%에 달한다. 별도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의 약 42에서 44%가 재범자라는 결과가 반복된다. 즉 5명 중 2명은 또 잡힌다는 의미다. 생활 연령대 40에서 60대 재범률이 특히 높음.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40대 재범률 56%, 50대 60대 61%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연령대에서 재범이 압도적으로 많다. 단순 일탈이 아니라 습관생활, 패턴 자체가 위험하게 굳어져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률 거의 그대로. 윤창호법 시행 2018년 후에도 최근 5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법 시행 직전인 2018년 44.7%과 큰 차이가 없다. 처벌 강화, 형량 면허 취소 기준 상향에도 재범률이 잘 안 줄어드는 특성이 한 번 한 사람은 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사회는 이런 통계를 보고 한 번 봐주면 또 할 것이다, 더 이상 실수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집단적 판단을 하게 된다. 4. 피해 양태. 완전히 무고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구조. 피해자는 언제나 완전한 무고한 제3자.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길을 걷던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 동승자,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자 등 행위자와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1,161명 사망, 12만여 명 부상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시민들이 예고 없이 삶을 잃거나 파괴되는 구조를 뜻한다. 이는 분노 조절 실패나 개인적 다툼에서 나오는 폭행상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술 먹고 차로 공격하는 행위와 가깝게 비친다. 사회 전체가 잠재 피해자. 교통안전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음주 및 약물 중독 운전을 꼽는다. 또 93%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해 다른 법규 위반보다 훨씬 강한 금지 규범이 형성돼 있다. 누구나 도로를 쓴다. 즉 모든 시민이 음주운전의 직간접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분노를 제도적으로 고착시켰다. 5. 제도 여론의 상호 강화. 왜 다른 범죄보다 더 용서 안 하자가 되나? 강한 처벌 낙인 구조. 도로교통법 특가법 개정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상해 최소 1년 이상 징역, 사망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상향되었다. 국회 여론조사에서도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재취득, 최대 10년 제한 등의 89%가 찬성, 더 강력한 처벌로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선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공무원 승진 누락,
연예인, 운동선수, 은퇴 강요, 기업 임원 인사 불이익 등 사회적 낙인 효과가 매우 크다. 강한 사회 규범 절대 안 된다 형성. 교통안전 인식조사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93%. 이는 다른 위반 행위, 주정차 위반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 규범이 형성된 배경에는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충격적인 사망사고, 반복되는 연예인 유명인 음주사고, 언론의 강한 규범, 담론 예비살인, 사회적 테러 등이 겹쳤다. 한 번쯤은 실수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하면 사람들 자격이 없다 수준으로 규범이 형성된 대표 범죄가 된 것이다. 6.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다음 4가지 점에서 다른 범죄와 다르다고 사회가 인식한다. 고의, 미필적 고의 수준. 폭행 등은 순간적 분노 충동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술자리, 음주, 운전을 선택할 때까지 여러 번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넘은 단계가 많다. 예방 가능성. 경제범죄, 가정폭력 등은 구조적 요인이 섞여 있지만 음주운전은 안 하면 그만 수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덕적 비난이 강하다. 재범성. 재범률 43에서 44%, 특히 40에서 60대, 56에서 61%라는 수치는 한 번 걸려도 또 한다는 경험적 인식을 강화한다. 피해의 무작위성. 피해자가 범인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테러 무차별 범죄에 가깝게 인식된다. 결론.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보다 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인 과민 반응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높은 잠재 피해 예비살인 구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선택, 완전한 사전 예방 가능성. 이상할 정도로 높은 재범률과 상습성. 무고한 제3자를 무차별 공격하는 피해 구조. 강한 사회 규범과 제도적 낙인이 이미 자리 잡은 현실. 이 겹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사회, 법원, 여론 모두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수렴해온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